안녕하세요. 항상 그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 기lum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한 3, 4년 전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쭉 이제 많은 자료들을 열람을 해보고 최근의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 4년 전과 3, 4년 전에 한국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의 뭐 주택 가격, 땅 가격과 2021년 현재의 서울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당 가격이 국제 도시에 비교했을 때 3, 4년 전에는 10위권 밖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 4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한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을 국제도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자료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료마다의 그 데이터를 선정하는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한 데이터에서 서울이 2등이에요. 2등. 아파트 가격이 2등입니다. 2등. 전 세계 2위인 거죠. 2위. 물론 홍콩이 1위고.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주택의 가격이 3, 4년 사이에 한국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세 토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물가를 이루는 어떤 상품이 됐든 간에 그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곳이 있겠죠. 정부가 있을 겁니다. 정부. 그리고 시장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이 진행되고 피어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반응을 보이고 그 보이는 반응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죠. 납니다. 나는 저도 되지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되겠죠. 납니다. 이게 세계 주요 국가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는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이론적인 수치를 필요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떤 전달의 의미가, 어떤 전달의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치는 굳이 적지 않고 좀 전에 그렇게 3, 4년 전과 현재가 한국 아파트 가격이 3, 4년 전엔 거의 10위권 아래였는데 현재는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이제 집값, 아파트 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다.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이유는 공급이 8만 3천 가구가 서울에 공급이 됐답니다. 8만 3천 가구가. 그리고 10년간 평균 46만 가구였는데 현재도 평균 46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있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예년은 이게 7만 3천 가구래요.
73,000.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공급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늘 얘기하는데 뭐 3살 먹은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이겠죠. 공급을 많이 하면 결국에 콩나물이 시장에 많으면 콩나물 값은 콩나물 한 박스가 3,000원입니다. 도매 시장 가격이 3,000원에서 2,000원은 떨어지고 1,000원으로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겠죠. 그런 공급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와 반대로 쓰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거와 반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의도한다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싶은 거였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정부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달 사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공급이 충분하다. 쫓아가지 마라.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강남에서 한 18년 동안 이 부동산, 주택 거래,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거래를 하고 있는 현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주택 거래, 아파트 거래를 할 때 그때의 느낌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2018년, 2009년, 2013년, 2018년 고스란히 그 아주 생생하게 현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걸어놓은 것처럼 세계 주요 국가 부동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좀 전에 우리 한국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현재 저는 일단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가장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서울 중에서도 강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볼 수 있죠.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차트를 열어보면 거기에 물건이 실제 나와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나오기 바로 전에도 보고 나왔는데 강남은 이제 압구정동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역삼동 그리고 도곡동과 대치동 그 밑으로 개포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제가 도곡동, 대치동 이렇게 가격을 보고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9천만 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간 것도 이미 있습니다. 20평대가 됐든 30평대가 됐든 물론 이제 대형 평형으로 올라가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20평대와 30평대는 이 금액을 9천만 원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미 한국 아파트 가격이 1억을 돌파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콩은 1억 5천에서 2억 초반대, 심지어는 3억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의 매매가의 수준은 이미 세계 탑 수준이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시장에서의 경험으로 그간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느낀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택 가격이죠. 주택. 하나 더 이제 뭐 주요 국가 부동산이니까 주택 말고 상업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업용은 건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있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월세 아니겠어요? 월세. 아파트도 월세가 있겠죠. 아파트도 월세가 있는데
아파트 월세를 제가 내놓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아파트 월세를 한번 이제 차트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게 원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전용 한 평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한 8평 정도 8평 정도 되는 실이죠. 실. 전용. 8평 정도 되는 각국 주요 도시들의 월세. 8평의 월세입니다. 이게. 서울의 월세. 월세. 한국의 서울은 8평의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350만 원. 8평. 8평이죠. 그러면 쉽게 한 평당 10만 원인 셈이죠. 뉴욕은 뭐 8평에 350만 원이니까 거의 40만 원이 넘네요. 4배가 넘는 거죠. 쭉 내려가면 베이징까지, 베를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전에 아파트 가격은 세계 2위에 육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업용 월세에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상업용이 아직 저평가돼 있구나. 상업용으로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파트가 엄청 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엄청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뭐 한국의 특성상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어떤 뭐 가족 뭐 개념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집은 한번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집안이면 돈 벌 수가 없다 뭐 이런 뭐 그런 의식까지 막 등장을 시켜놨던데 어찌 됐든 월세는 상업용은 이렇다. 이거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쫓아갈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이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좀 찾아봤어요. 저는 한국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나 상업용도 다 물가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 통화량은 많아졌다는 건 이미 다 아시죠? 통화량은 많아져 있고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물가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결국 한국 부동산의 아파트가 크고 큰 돈이긴 하지만 물가라는 차원에서는 물건 가격인 겁니다. 종합 물건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특이 이상한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 시장에서 남들과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바라보고 가시기를 권유하면서 여기에 이제 끝으로 제가 하고 싶으니 용돈은 제자리, 학용품 값은 껑충. 요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술 개념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죠. 월급은 제자리, 아파트 가격은 껑충. 월급 금방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상업용 물가, 상업용 월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국가 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